안녕하십니까. 사유재산 강탈법을 폐지를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를 위한 그런 카페 모임입니다. 개설을 했는데요. 아직 회원 수는 참여자가 없네요. 여기 이게 지금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을 그냥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든 사유는 지금 이제 현재 정부 들어서 사유 재산을 너무 강탈을 많이 해갔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요. 또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해서 보시면 이 카페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세계사를 좀 많이 보고 일단 우리나라 국내 역사, 그다음에 세계사, 모든 인간들이 수만, 수천,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 그리고 그러한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한 자리씩 헤쳐먹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고, 또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갖고 생명도 강탈하고 노예로 삼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인권보호를 외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독재 국가에서는 여전히 인권도 침해하고 생명권도 침해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재산권을 피 같은 돈, 내 재산을 심히 강탈해가는 것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 사유재산 강탈이 심한데, 사실 그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있는 정권들 또 사유재산이 심하게 강탈당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 정권에 들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만 년의 역사를 보면 국가라는 단체를 일부 조직원들, 조직화된 일부 뭐 많이 있죠. 군벌이라든지 호족이라든지 또 군인들,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서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것이 반복되어 왔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찌꺼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특히 유모로 한 친구 아주 그냥 말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뭘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도 발생될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있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벌어놓은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겠다는 명목하에 강탈한 수준의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거죠. 이게 피같이 소중한 나의 재산을 강탈한 법안들을 만든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 청와대 관계자 이런 정치지망생들을 형사처벌하거나 공직을 박탈하거나 낙선운동을 하거나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여서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토론을 거쳐야겠지만은 법인인 경우 우리나라는 25%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제 이 법인세가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근데 왜 개인 소득세는 막 30%, 40%, 50%, 60%, 70% 이렇게 뜯냐 이거죠. 그래서 그 개인 소득세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보면은 지금 현재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하면은 15%, 4,600 초과하면 24%, 8,800 초과하면 35%, 1억 5천 초과하면 38%, 3억 초과하면 40%, 5억 초과하면 42%, 10억 초과하면 45% 이렇게 물론 누린 공개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탈을 해가지고 국가는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하고 평평성을 위해서도 최고 25% 이상을 뜯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법인도 그렇게 하면은 비율대로 법인도 한 45%까지 뜯어가시든지 왜 개인한테 차별을 하는지 이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써졌지만은
양도소득세를 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30%, 40%, 50%, 60%, 70%, 막 82.5% 이렇게 뜯어갑니다. 남의 재산을 100% 뜯어가나 70%, 70에서 뭐 77% 주민세까지 하면 그다음 82.5%를 뜯어가나 70% 뜯어가나 80% 뜯어가나 뭔 차이가 있죠? 적당히 저는 뜯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국가가 보존해 주나요? 안 해주거든요. 사업하다가 잘못하면 사업 대출 일으키고 뭐 하시는 분들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내가 사업해서 뭐 했는데 70%, 77%, 82.5% 뜯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그 용납할 수 없는 얘들이 칼만 안 들었지 강탈하는 아주 강도 같은 새끼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강도 같은 정치. 이런 정치 지방생들이 있는 사람들을 뜯어가가지고 개인들한테 찔끔 주면서 소득 일분이자한테 찔끔 주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헤쳐먹으면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지금 25%죠. 그래서 양도세율도 최고 25% 이하로 제정해야 된다. 개인소득세도 그렇게 제정해 개인소득세율도 그렇게 정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 벌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종부세를 두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뭐 6% 이렇게 때립니다. 3%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구역 6%. 그러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억짜리 아파트에서 6억 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4억 됩니다. 4억이면 법인이면 6%, 416은 24, 2,400만 원 때립니다. 지금 광주 아파트 월세가 100만 원 합니다. 월세의 2배를 뜯어갑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이거 강탈한 것이지 강탈한 게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뜯어가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 같은 경우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걸 왜 전 세계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있는 세금입니다. 말 같지도 않는 세금이고요. 이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종부세 관련돼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됐다고 부모님의 주택 뭐 지분이 5분의 1 됐는데 갑자기 종부세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뭐 2, 3천만 원, 4, 5, 6, 7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고 아파트 한 채 샀다 갈아타는데 일시적으로 내가 서울 경기도에 뭐 17억짜리 아파트 팔고 25억짜리 가서 갈아탔어요. 그런데 너 두 채 가지고 있다고 6월 1일자 기준으로 있다고 그러면 뭐 한 5천만 원, 7천만 원 막 종부세 때리고 이건 미친 짓이죠. 이런 강탈은 칼만 안 들었죠. 총만 안 들었지. 이거는 강탈하는 겁니다. 이런 강탈한 법안을 만든 친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나 똑같지 않나요? 남의 재산을 왜 쟤네들이 정치인 놈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강탈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건물주들이 이것을 반전세나 반월세 이렇게 해서 임차인들한테 이걸 전가시킵니다. 어차피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물론 이제 그들은 종부세도 없지만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그 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는 근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임차인한테 떠넘기게 되죠. 당연히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 돈 없는 서민들은 처음에 종부세 때리고 재산세 때리니까 얘들을 아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2, 3년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세금이 다 임차인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월세 인상으로 기결되고요. 요거 인해서 임차인들이 또 죽어납니다. 임차인들 쫓겨나고 더 거지처럼 살고 갖다 바치게 되고. 그래서 국가가 요 정치인 놈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갑질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갑질을 떠나서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개인 재산을 강탈해 가는 거죠. 개인 재산을 있는 사람한테도 강탈을 해 가는 거고요. 임차인한테도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미, 그 부모가 소득세로 이미 냈어요. 그런데도 또 상속했다고 또 한 번 또 뜯어가. 근데 이 뜯어가는 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전 세계에서 탑. 뭐, 이렇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경영자 같은 경우, 세금 같은 경우. 그래서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대한민국에서 뭐, 대기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법이 있든 없든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뭐 SK 이런 거 다 경영권 방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세금을 과도하게 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7, 80% 이상들은 다 뭘 하고 있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상속세도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완전 폐지를 하거나 또는 폐지를 안 하더라도 그 세율도 최고 세율을 25%까지만 하고 그 이하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사람들하고 토론을 좀 하고 해야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미실현 소득 같은 경우 특히 미실현 소득이 뭐 종부세 같은 경우 심하죠. 6% 때리는 게 미친놈들 아닙니까? 남의 재산 6% 때리면 10년이면 그 아파트 다 국가가 뺏어갑니다. 이거 완전히 총만 안 들고 칼만 안 들었지 이런 강도 같은 새끼들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억씩 하는 그 재건축 개발 분담금 막 2억씩 3억씩 두드러 팹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재개발 뭐 분담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폐지하거나 하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선에서 하는 게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지거든요. 낼 수 있는 정도의 부과해야지 요 막 3억씩 이렇게 부과해버리면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재건축하는데 서민들이 3억씩 부담하려고 하면은 아니 미래에 그 지금 현재 그 허름한 주택이 허름한 아파트가 7억, 6억, 5억 막 하는데 이걸 재건축하면은 15억 되거나 20억 돼. 아직 15억 돼서 20억 벌지를 않았잖아. 근데 너 벌었다고 미래에 벌었다고 지금 3억을 막 부과하겠대. 지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겠대. 이런 날강도 같은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에 과도한 건강보험료. 지금 막 이제 소득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도 이 건강보험료가 뭐 이 정도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3, 40만 원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도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건강보험료가 월 100, 200씩 하는 그 자영업자 무슨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매출하시는 개인 사업자 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벌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과도하냐면은 왜 건강보험료를 재산, 토지, 아파트, 막 상가 건물, 시골 땅 이런 거에다 다 더해가지고 부과해가지고 건보료를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생명 설계사예요. 그러면 집에 뭐 아파트 2채 있고 시골에 뭐 땅이 있고 뭐 상가가 한 채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설계사로서 벌어들이는 그 돈 연봉 뭐 예를 들어서 6천을 벌었다 하면 6천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해야지.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2채 뭐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땅 뭐 도심지에 투자한 상가 이런 것까지 다 더해서 왜 자동차를 더해서 이걸 부과하냐 이거죠.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식의 정권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 때만의 기준인 것은 저는 아닌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 그다음에 향후에 그 사유재산 강탈한 법안을 제출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신규 법안 만든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형사처벌을 위한 형법제정 운동을 펼치거나요. 사유재산 강탈한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단인권들을 한 30년씩 박탈해가지고 평생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질 못해 처먹게 지방 시의원이라든지 지방 구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법안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유재산 강탈한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형사처벌을 위한 운동들을 하고요. 사유재산 강탈한 법안 제출한 동의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비리,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 기타 범죄 등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운동을 하고요. 사유재산 강탈한 법안을 만들거나 동조한 정치인, 정치지망식 낙선운동을 벌이고요. 사유재산 보호 활동 및 법안 만들기에 앞장선 국회의원 후원하기 이런 활동을 이해해서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카페입니다. 많은 활동을 좀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저는 지방에 있어서 이거 활동을 많이 못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카페 지기를 넘겨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 활동 많이 하고 지금 가입자들이 없는데 가입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